이것도 원피스인데요. 자, 이 원피스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거 이렇게 이쁜 원피스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원피스인데요. 좀 고품격 그런 풍이죠. 자, 이 옷을 어디를 수선해야 되냐면 어깨를 이렇게 좀 쳐줄 거고요. 이렇게 어깨를 쳐주고, 이거는 뽕소매라 그러죠. 주름소매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이걸 뽕소매라 그래요. 뽕소매. 뽕소매예요. 이렇게 뽕소매. 뽕소매에다가 밑에도 주름이 들었어요. 근데 통이 좀 넓어요. 자, 이 옷을 손님한테 입혀보니까 아담하고 작은 사이즈인데, 또 밝은 색은 우리가 옷을 볼 때에 옷이 커 보이면 옷이 안 이쁘죠. 밝은 색들은 되도록이면 옷에 몸이 맞고 깜찍해 보여야 되죠. 이렇게 색상이 밝고 튀는 색깔들은. 그래서 이 옷은 원래 이렇게 조금 처진 소매로 입은 옷인데 워낙 아담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도 처진 소매라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깨를 좀 치주기로 했고요. 또 소매통이 너무 넓어요. 소매통이 넓으면 깜찍하지 않죠, 옷이. 그래서 소매통을 줄여주고, 또 품이 좀 커요. 품이 좀 맞아야 되죠. 그 품도 줄여주면서 이 허리선도 좀 넣어줄 거예요. 너무 일자로 빠졌어요. 이 주름이 많이 들어있는 고품격적인 옷이지만, 자, 그래서 허리선을 품을 줄여주면서 어깨를 줄여주고, 소매통을 줄여주고, 또 기장도 길면 안 이쁘죠. 그래서 기장도 약간 올려줄 거예요. 자, 이 수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선은 시간이 좀 가겠네요. 그죠? 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옷 수선 들어올 때에 우리는 헌옷 꼬매주는 사람이 아니고 옷 맞춰주는 사람이라겠어요. 맞춤인이라 그랬어요. 자, 그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장점이 사라진 뒤로 옷을 사오면 자기 몸에 안 맞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맞춤집이에요. 맞춤집. 헌옷 꾸며주는 헛수선집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장, 이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기장이 얼마 올리는가. 1인치 8분의 1 올리네요. 그럼 핀을 빼고 이거를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밑에는 통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치마는 밑에 통까지는 밑에까지 줄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런 옷들은 곡선이 좀 있어야 되죠. 이렇게 S라인이 살아나야 옷이 이쁘고 깜찍하죠. 그래서 밑에는 안 줄여줄 겁니다. 자, 기장만 1인치 올려줄 거예요. 1인치 8분의 1 체크를 합니다. 자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시간이 좀 갈 거지만 비디오가 너무 길면 두 개로 자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1인치 4분의 1 8분의 1씩 올립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 자를 쓸 때는 치마 곡선은 항상 이렇게 자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일자가 아니에요. 치마타는 여러분들. 그래서 한 4인치 반 정도의 끝에 여기를 4인치 반 정도에 대고 이렇게 곡선으로 긋습니다. 이렇게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어줍니다. 4인치 반 정도 이렇게 선에서 4인 이렇게 선에서 맞춰서 이렇게 끄으세요. 정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맞추고. 여러분, 치마 재단을 할 때도 우리가 끝에서 반인치 올려주죠, 밑단에서. 그리고 허리선 여기도 끊긴 거는 4분의 1 올려줘. 반인치 올려서 해주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이 처져요. 옆으로 이렇게 옆선이 앞기선이 바이아스가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처지는 것도 있지만, 옷을 딱 여기서 이렇게 딱 붙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옷을 입으면 일자로 그냥 해놓으면 옷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약간 쳐주는 걸 이렇게 들어주는 것을 재단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선도 치마 끝선도 흔들어 4분의 3에서 반인치 올라갑니다. 끝단하고 앞선보다 이렇게 올라가서 재단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바이아스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만약에 원피스 재단을 하는데, 또 치마 재단을 하는데 후리아 치마다. 후리아 치마 같은 거는 완전 바이아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앞기선 여기를 이렇게 많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마네킹에 딱 입혀놓고 줄자로 딱 재서 기장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 그런 옷들은 늘어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기장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완전 바이아스는 아니지만 악기선에는 이런 다대 일자가 이렇게 고둔선이 안 들어가고 여기는 중간에는 고둔 일자가 들어가죠. 그럼 약기는 이렇게 곡선이 되기 때문에 곡선이 되면서 약간 바이아스가 들어가는 거죠. 바이아스 처지거든요. 처지는 선도 올려줘야 되고 허리선도 맞춰서 올려줘야 돼서 허리선이 잘린 것들은 치마 같은 것도 올려도 재단하지만 치마 재단은 반드시 악기선에서 올라간다는 것.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자로 되지 말고 항상 곡자로 이거를 돼야 된다는 거. 자, 허리를 1인치 줄이네요. 허리를. 그럼 허리인치 1인치를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자, 해놓고 제가 여기서 이 옷을 받을 때 이 주름선에서 허리선을 더 넣어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허리선을 줄이고 벨트를 매니까 벨트로 그것을 커버를 해라. 그리고 여기서는 완전히 허리선을 많이 넣어주지 않겠다. 있는 이 주름선이 있기 때문에 벨트를 매서 곡선을 조정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옷을 모든 옷을 봐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어깨선을 요만큼 줄입니다. 어깨를 이렇게 줄여요. 이렇게. 그리고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뜯어야 되죠. 근데 어깨는 어떻게 해놨어요?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니고 일자로 통으로 쭉 박았네요. 여기를 이렇게. 저도 그렇게 그냥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따로 떼서 보니까 안 해줄 수도 있겠네요. 자, 뜯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매통도 반인치 줄였습니다. 너무 넓어요. 안 이뻐요.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뜯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옷은 시장 옷으로 해놨네요. 오라도 완전 날치기로 해놨죠. 자, 아몰도 오바라크 원치에서 해놨습니다. 날치기로 해놨더니 어깨를 이렇게 해놓죠. 자, 뜯겠습니다. 여기다 미싱으로 박아놨네요. 시간은 좀 갈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교과서처럼 제가 해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응용해서 하세요. 제가요 며칠 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옷이 많이 밀려 있어서 지금 해야 되는 옷들이 많거든요. 근데 동영상이 지금 많이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옷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찾으러 올 날짜는 다 됐고. 자, 이거는 스쿠시로 치놨네요. 소매 밑단 뜯습니다. 소매 통 줄이니까 밑단 뜯어야 되죠. 자, 이렇게 뜯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소매 통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뜯습니다. 자, 반인치 줄여요. 그리고 지금 이 아몰은 제가 맞춰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로 쭉 박았는데 소매산을 뜯게 되면 이거를 다시 해야 되니까 자, 여기를 오바르크를 여기서 절단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리하겠습니다. 어깨를. 분리하기 전에 안 한 게 있죠. 어깨 줄이기 위해서 중심 표시랑 또 주름 분량 표시를 안 해놨죠. 해야 되죠. 분명히. 자, 그걸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자, 어깨 아몰 라인은 뒤집었지만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지금 현재 이 소매가 어디까지 줄이 박아져 있는가 잘 보세요. 이게 어깨거든요. 자, 지금 어깨에 요코가 들어가 있죠. 지금 어깨선에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 걸 요코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 이 지금 애주름이 앞쪽으로 2개, 뒤쪽으로 2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어깨거든요. 이거 뽕소매라 그러죠. 우리가 쉽게 말하나. 이 요코선에서 주름 분량이 딱 하나 들어갔네요. 또 들어갔네요. 그 나머지 분량이 또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럼 몇 인치 간격으로 들어가 있는가 봅시다. 1인치 반 간격으로 딱 들어가 있네요. 요코에서 시작해서 1인치 반 간격으로 주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주름을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 주름을
주름 그대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안쪽에 이렇게 접으면 되겠죠. 안 그러면 핀을 꼽아놔도 돼요. 자, 그럼 우리 핀을 꼽아 볼까요? 안 그러면 이런 거는 주름 분량이 펴지면 안 되니까 시침실로 꼭 이렇게 찝어놔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걸 다시 잡아서 이세 맞추려면 힘들거든요. 그 있는 그대로를 잘 보관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하기 싫은데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핀을 꽂고 이렇게 주름 분량을 그대로 만들어서 접은 상태 그대로 나눕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아니면 주름 분량이 흐트러지거든요.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자, 이게 뽕소매예요. 뽕소매. 핀으로 꼽아놓으면 편하겠네요. 여기는 아주 작게 들어갔어요. 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핀으로 꼽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 이쪽도 해볼까요? 이쪽도 뽕이 달린 거하고 이렇게 딱 체크해놓고 이걸 체크해놓고 여기는 뽕성에 주름 분량이 흩어지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핀으로 꼽아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주름 분량을 그대로 핀으로 꼽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꼽아 놨어요. 주름 분량 그대로 안 움직이도록. 다시 4개로 꼽아야 되죠. 주름이 4개니까. 이렇게 뽕소매 4개 이렇게. 뽕소매 4개. 뽕소매가 다시 유행하려나 이런 게 나요. 엊그저께 손님이 코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카라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말하자면 마이카라, 우리 흔히 하는 신사 정장 카라, 마이카라 있죠. 그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넓은 게 이렇게 넓어서 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신상이에요. 그게 보니까 카라 넓은 게 유행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뽕소매도 유행하려나. 자, 이렇게 해서 핀을 꼽았어요. 그럼 이제 뜯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밑단도 뜯어봅니다. 자, 이걸 다찌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과정. 자, 이걸 스쿠시로 떠났네요. 자, 풉니다. 밑단. 그래서 스쿠시로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밑단 뜯고, 자, 허리선을 1인치 줄인다는 거까지. 자, 옷을 훨씬 더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옷을 다시 하면. 자, 이래서 어깨를 다시 이제 오버로크로 해서 이거를 해놨네요. 그러면 이제 오버로크 실을 먼저 뜯어야죠. 그리고 자,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오버로크 끝을 가위로 잘라줘요. 이렇게 뜯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뺀 걸로 뜯어주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박힌 거는 그 뜨개질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한 줄만 뜯으면 다 뜯어지죠. 잘 풀리면, 끝에만 잘 찾으면 잘 풀려져요. 이쪽은 아니네요. 자, 이쪽 아니면 이쪽을 보면 되죠.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잘 풀리죠. 뜨개질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랬어요. 자, 이런 거는
마지막 끝을 잘 찾으면 잘 풀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뜯어요. 자, 미리 뜯어놓고 그러면 좋겠지만 미리 다 뜯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수선하는지 잘 모르죠. 자, 이렇게 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가정이 다 나갑니다. 자, 이렇게 뜯었는데 오바르크 실을 푸는 방법은, 자, 여기는 한 줄 박혔죠. 근데 여기는 두 줄 박혀 있는 실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하나 실을 딱 들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다 풀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잘라 놓으면, 끝을 잘라 놓으면 이렇게 풀어진다 그랬어요. 그냥 이대로 들어서 이렇게 되면 소매가 그대로 들리네요. 자, 소매 들렸어요. 그럼 나는 이제 저 통로 딱 안 박아주고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제 소매는 그대로 있죠. 이대로 그대로 달아주면 돼요. 또 한쪽 풀어봅시다. 자, 심심하지 않죠? 자, 해봅시다. 자, 이렇게 또. 여기 오바르크를 저는 이렇게 통으로 쭉 이렇게 안 박아줄 겁니다. 따로따로 소매를 달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건 날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자, 오바르크 이렇게 자르고. 제가 유튜브에 수선 영상을 올리는 한 제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울 데 없다고 상심해 하시지 말고요. 저 잘해요. 저 옷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저 전문가예요. 만드는 전문가.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옷수선의 장인이 다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딱 풀어져요.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에서 다 잘 얼등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한다는 건 교만이죠. 자,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공개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자, 이거 배울 때 꿈이 참 야물었어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시골에서 자라서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6남매 중 맏딸인데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아들이 5, 딸 1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셋째 아들인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큰 집이었죠. 큰 집. 시골에서 말하는. 자, 사설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이거 이렇게 재단한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인치 줄인다 그랬죠. 그럼 허리 1인치, 이 악기에서 이거 품 1인치 줄라는 거예요. 이거 잘 봅시다. 자, 악기에서 1인치 이렇게 줄어요. 자, 이렇게 자를 대고 허리선을 요만큼 체크를 하고, 자, 밑에 잘 다 되는 거는 밑에까지 안 줄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옷이 완전 일자네요. 일자 원피스인데 요렇게 해서 곡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되는 거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허리선 표시가 돼 있네요. 요 끝에서부터 자를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보이나요? 자, 보이나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허리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엉덩이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곡선으로. 자, 이렇게 허리선은 품 줄여주면서 허리선 넣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가. 자, 근데 여기는 보세요. 완전 일자죠. 일자죠. 이렇게 일자로 돼가 있네요. 지금 현재 일자로 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옷을 재단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리고 허리선 여기 표시를 해주고, 또 아까처럼, 자, 그런 말 있죠. 아까면치로 하세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거든요. 아까처럼, 아까면치로, 이게 이전에 하는 방법대로 이 말이거든요. 이 사투리 하나 배웠죠. 자, 이렇게 자를 아까처럼 이렇게 아까면치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허리선 이렇게 재단됐네요. 그럼 핀 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뒤 재단을 했으니까 어깨 재단해야 되죠. 자, 어깨 넘깁니다. 뒤집어요. 자, 우리가 잘하는 방법 있죠. 어깨와 어깨를 우랄 넘기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포갭니다. 포개고 선이 그어진 쪽을 바깥으로 대고, 자, 이렇게 한번 하면서 이 목하고 다시 한번 맞춰봅니다. 이 목하고 요 선하고 이렇게 딱 한번 반으로 맞춰봐요. 왜냐면 여기하고 이 안쪽하고 목선하고 여기 다 맞춰봐요. 왜냐면 우리가 물론 잘 만들어졌을 거라고 믿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기가 정확하게 맞춰가 길이가 똑같은가. 자, 이렇게 똑같다가 이제 똑같아요. 잡아보니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그대로 핀을 꼽습니다. 잘 맞춰졌으니까 이쪽 손 놔도 되죠. 그럼 여기 축구 꺼놓은 대로 이제 어깨 줄일 것도 그대로 핀을 꼽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맞춰서 그대로 핀을 꼽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핀을 꼽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핀을 꼽아요. 이렇게 핀을 꼽아요. 그리고 다시 축구 표시되어 있는 대로 똑같이 잡고 핀을 꼽습니다. 이렇게 핀을 꼽아요. 이렇게. 그리고 꼽아놓은 대로 또 한 개 더 꼽아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꼽습니다. 이렇게 꼽아요. 다 꼽아졌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데스망에 그대로 얹어 놓고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끼우세요. 자, 여기가 앞판이네요. 자, 앞판 아몰은 약간 곡선이 더 돌아가죠. 뒷판보다. 뒷판은 약간 스무스하지만, 자, 그렇게 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촉구 표시 해놓은 대로 4분의 1 시점만 두겠습니다. 이거는 자, 마이가 아니기 때문에 8분의 3 시점을 넣는다고 항상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4분의 1 시점만 넣을 겁니다. 소매도 4분의 1 시점하고 바로 박을 거예요. 자, 이미 잘려졌어요. 시접보다 다 다듬어졌다 이 말이죠. 이런 몸판이 오바를 끝친다고 또 잘려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8분의 3 시점 넣으면 여기 아무리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죠. 처음에 옷 만들 때는 오바할 것도 안 치고 원래 있는 데서 이제 오바할 것쯤에서 깎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여기서 4분의 1 시점만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선대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제가 아까 하다만 이야기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를 들으면서 이게 가도기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70, 80 세대가 참 숨은 주역들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살렸던 그런 세대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는데요.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청 도시 사람들처럼 부유하지 못했어요. 조금 전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큰 집에서 산 내가 맏딸이었거든요. 근데 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좀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치이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오빠를 대학 공부를 시키면서 그 시골에서 섬에서, 제가 섬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섬에서는 전부 다 공부를 시키면 전부 도시로 유학을 보낼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 시절에 80년대 이 시절에는. 그래서 또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을 모시고 종갓집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밑에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우리 오빠 대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3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공부에 대한 미련을 절대 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주 그 심도 깊은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있고 종갓집인데 너희 형제들을 다 공부시키고 이러면 가산이 기울어지면 내가 종갓집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참 내가 따로 살고 부모를 안 모시고 살면 내일 밥 먹을 것이 없어도 너희들을 다 공부를 시키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공부를 못 시켜도 너 시집갈 때 내가 3천만 원을 해주마.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랬어요. 아버지, 그럼 내 형제들은 다 공부하고 잘 살고 나는 나중에 못 살면 형제들이 쌀밥 먹는데 내 보리밥 먹는다고 내가 형제들하고 같이 쌀밥 먹을 수 있냐고.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공부를 못했거든.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공부에 대한 미련을 끊지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검정고시 또 독학으로 하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네가 미래를 못 버리면 내가 해줄 테니 선택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기술을 배울 것이냐 공부를 할 것이냐 갈림길이 딱 섰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꿈이 있었어요. 내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난 나를 희생하겠다. 내가 돈을 벌어서 정말 내보다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을 공부시키겠다. 이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술을 선택한 거예요. 어릴 때 꿈이 야물었죠. 근데 저는 어릴 적에 대신에 고전을 많이 읽었어요. 남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내 꿈이 그거였어요. 내보다 더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난 그 사람 키우겠다. 돈 벌어서 그런 사람 키우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배웠거든요. 그래 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미래를 못 버려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진짜 학교 가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은 독학으로 또 공부한 거예요. 이거 하다가 하고 결국 안 돼서 어른이 돼서 결혼하고 내가 공부 다 했습니다. 검정고시 학원 다니고 공부해갖고 정부 대학 입시까지 내가 들어갔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공부 안 하고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기술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로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해서 그 사람을 뒷바라지한 거예요. 그게 제 남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안 믿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이걸 하면서 결혼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공부를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7년 동안 하면서 7년 동안 우리 목사님 대학과 대학원을 공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판검사는 못 만들었지만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우리 지금의 애들 아빠가 판검사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그 공부를 시키려고 내가 이걸 시작했었는데 결국 그 꿈은 못 이루었지만 지금은 현재는 목사님이 돼 있어요. 결국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서 목사님이 공부를 7년을 마치고 지금 목사님을 하고 있고 또 그 뒷바라지를 또 업인 만큼
또 돈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내 자신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내가 배운 이 기술도 매장시키지 않고 내보다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이렇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잘한 일이래요. 우리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재능 기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을 그 슬픔과 아픔에서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참 좋은 일이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런 인생관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봐주고 도움을 받아주는 게 제가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자, 다시 일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하면서 별 이야기 다 하죠. 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 이야기가 다 나오네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상한 이야기 같아도 이게 바로 한국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죠? 한국의 역사예요. 내 인생이. 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일 그만두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죠? 나 그 일 할 거예요. 꼭 해내고 말 거예요. 제가 좀 어릴 적에는 국어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국어 선생님. 그래, 글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세상에서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은 못 됐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낼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설거로 목사님이 해냈던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글로도 써내고 싶고, 어린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동화처럼 엮어서 성경 동화도 내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서 시집도 내고 싶어요. 시도 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펼치고 싶어요. 저 이 일 그만하면 꼭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원피스 지금 밑단 꺾고 재단은 다 했어요. 소매 재단만 하고 미싱 들어가면 되네요. 자, 32분 지났네요. 제가 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꼭 이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요, 자, 이거는 소매통은 줄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소매통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소매통만 줄여줄게요. 위에는 줄이지 않아요. 소매가 안 달릴 수 있어요. 그만큼 밑에 쳐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통은 많이 안 줄일 거예요. 그리고 밑에 통을 이렇게 줄일 거예요. 제가 소녀 쪽에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제 인생의 좌우명을 딱 결정을 했어요. 참, 인생관을 뭘 결정을 했는가. 내가 옛날에 고전을 조금 읽었거든요. 세계문학전기 이런 거. 그 중에 하나 책인데요. 거기에서 제인 에어라는 그 책 있죠. 제목. 그 책을 읽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제인 에어처럼 그런 인생관을 갖고 살겠다고 결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남편, 아주 가난한 우리 남편을 내가 택한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택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바치려고요. 내 삶을 바쳐서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려고요. 꿈이 아물었죠. 자, 미싱 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내 인생 이야기 많이 했네요. 여러분들도 참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에서 제 작은 소망이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정말 내가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소시적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고요. 또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된 뒤로부터는 하늘나라의 저 소망을 갖고 삽니다. 자, 실 갈아 끼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 속에 이렇게 사는데 전부 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해야 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인 행복은 어디 있느냐? 다 우리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마지막 결론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참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참된 가치관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도,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생각이고 신앙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선을 쫓아서 할 때 그게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관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보다도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나누어질 때 제일 행복했었다고 마지막 임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한다고들 하죠. 사람은 사랑 받는 것보다도 사랑 주는 게 제일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다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이렇게 줄여주고, 이거는 시접을 오버할거 쳐주는 게 좋겠네요. 자, 37분 걸렸네요. 그러면 이 비디오를 한 번 더 끊고 다시 할까요? 꼭 그렇게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오바를 그치고 하고 소매 다는 것까지만 할게요. 품 줄이고 그러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오바를 그치면 되고, 소매 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품 줄이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 다 꺾어져 있어요. 오바를 그치면 되고, 여기도 품이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걸 가지고 박으면 되죠. 이렇게 표시해 놓은 대로 이렇게 박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주고, 이쁘게 박아주고, 이거는 소매가 이렇게 처진 소매잖아요. 시접을 많이 넣으면 이 아몰 시접이, 여기 시접이 안 걸려요. 그래서 시접을 이빠이 잘라버릴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시접이 안 걸리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남게 되면 옷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별로 살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 잘라버릴 거예요. 우리가 옷 맞출 때는 기본적으로 시접을 4분의 3 정도 나눕니다. 근데 잘라버릴래요. 반인치 8분의 3 정도, 4분의 1 정도 나누고 잘라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게 오바를 끝으로 갈게요. 여러분도 따라오세요. 어줍잖은 내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리고요. 어깨도 다리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소매에다 앞뒤도 다려주고. 자, 트임이 없거나 호리아가 안 되어 있는 옷들은 밑에 통이 너무 좁으면 안 이쁘죠? 안 이쁜 게 아니라 불편하죠? 자,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옷 만든 사람들은. 이 옷은 어깨에 닿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밑단은 스쿠시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매 단 끝단도 이거 마도매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매만 달면 이 옷은 끝나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소매 달아야 되겠네요. 자, 이 옷은 우라가 빠지죠. 이거 한번 이렇게 말아박아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옷이 훨씬 더 고급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소매를 앞뒷판 표시를 안 해놨네요. 자, 앞뒷판을 어떻게 표시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소매 중심을 이렇게 잡아 봤을 때 소매 아몰이 많이 파여 있는 쪽이 앞판이죠. 뒷판은 작게 재단할 때 작게 합니다. 훨씬 앞판이 이렇게 많이 파들어가요. 뒷판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자, 혹시 여러분들 앞판 표시를 안 했을 경우는 이렇게 맞춰보세요. 이렇게 맞춰보면 많이 파인 쪽이 앞판이라는 거예요. 그 뒤쪽에 스무스하게 올라가요. 여기가. 자, 이렇게 많이 파인 쪽이 앞판입니다. 그러면 소매가 이렇게 달려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미싱해서 달라면 안 되고 여기를 지금 표시해 놓은 데 있죠. 여기 앞뒤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죠.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대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똑같이 중간에다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시침술로 시치 갖고 소매를 달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시침실입니다. 시침실로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원피스 전체 수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시치면 됩니다. 시쳐서 그대로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그대로 달아주십시오. 자, 이런 소매는 그렇게 어려운 소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주름 있는 선만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도 밑에는 이렇게 잡고 달 수 있습니다. 앞뒤선을 맞추세요. 맞춰져 놓으셨잖아요.
를 달아놓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달면 돼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소매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박아줍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뽕소매를 더 달았어요. 그럼 악기가 원래가 맞는 옷이었잖아요. 그럼 악기를 이렇게 딱 잡고 그대로 박아주면 돼요. 이런 것은 이렇게 어려운 소매가 아니에요.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악기 맞춰주고 마이처럼 이렇게 까다로운 옷이 아니죠. 이런 거는 이렇게. 자, 뽕만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주고 이렇게 달아줍니다. 자, 이렇게 소매 달았어요. 자, 이렇게 소매가 달렸네요. 핀 빼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소매가 달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원피스가 이렇게 해서 소매를 달았으면 확인을 해봐야 되죠. 자, 이렇게 그쵸. 여기는 마담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핀 꼽아는 데서 이렇게 해서 마담 해주고, 이거는 마담으로 해주고 핀 꼽아놨다가, 자, 이렇게 해서 소매 달린 거예요. 이렇게 원피스 소매 이렇게 원래대로 훨씬 이뻐졌죠. 옷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쪽 한쪽 소매 더 달아보고 끝낼까요? 자, 기양한 것. 자, 소매 한쪽 더 달아보겠습니다. 자, 소매 보니까, 자, 악기 여기 딱 주름 맞춰졌어요. 뒤쪽으로 약간 넘어갔네요. 괜찮아요. 자, 이도 똑같이 이렇게 이릅니다. 여기 악기를 앞에는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주름 분량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맞춰줄 거예요. 핀으로 꼽아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맞춰줘요. 그리고 이쪽에 넘어가는 분량도 똑같아. 똑같이 됐네요. 그러면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 딱 맞췄으면 돼요. 중심 딱 맞췄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핀 꼽아갖고 딱 했어요. 이렇게. 이건 어려운 소매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마이 소매가 어렵죠. 이새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됐습니다. 핀 꼽아보고 이제 뺑 돌려서 박으면 되죠. 핀 빼고.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핀 빼고. 자, 똑같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퍼 열고 다시 이제 마지막 소매 마무리를 하죠. 여기서 그만 박았던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박고, 이 악기하고 악기 맞추죠. 아까는 한 일렬로 쭉 박았던 옷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고 여기까지 악기 맞춰주고 딱 맞춰줬어요. 맞춰주고 나머지 손에 이렇게 달아주죠. 이런 옷은 딱딱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이새가 남거나 뭐 모자라거나 이렇지도 않죠. 품이 1인치 정도 줄이고 어깨를 4분의 3 정도 치면 거의 이새가 맞아요. 그 정도 분량 비례로 하면은 딱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는 오바랄 치면 되죠. 그리고 요 소매 시접점 남은 거 여기는 오바랄 거만 지났으니까 이 옷을 한번 이렇게 박아주죠. 안쪽으로 날치기로 해놓은 거죠. 자, 끝대를 박아주면 소매 쳐지는 분량을
없어진 분량을 그대로 속으로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박아줘요. 그러면 옷이 더 깨끗해지고 되게 좋죠. 날치기 옷이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박았습니다. 다리 주면 되죠. 자, 이쪽도 한쪽 더 박아 줄게요. 그러면 이제 미싱에서는 다 끝나네요. 자, 수선 이게 전체 수선이었죠. 품줄이었죠. 기장줄이었죠. 소매통줄이었죠. 어깨줄이었죠. 일이 많은 옷이었네요. 자, 오늘은 원피스 3개를 해봤습니다. 3개를 했네요. 차근차근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원피스 소매통 줄이고 어깨 다시 달고 하는 것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버를 끝이는 거 하고 밑단 마도매 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피스 수선 다 끝났습니다. 이쁘네요. 이쁜 원피스예요. 깜찍하고 벨트면 탁 더 이쁘겠죠. 날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원피스 수선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어려워 마시고 자, 따라서 하시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